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오늘의 정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네요.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단독 보도가 이어지면서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며 국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보이지 않네요.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그런데 그는 동남아 순방 대신 부산에서 셀카를 찍으며 대중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행보가 다소 독특하다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단독 보도는 김건희 여사의 후원업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히림이라는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법무부와 117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법무부와 14건의 계약을 맺었고 그 금액이 총 117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이 업체가 법무부와 체결한 계약은 12건으로 그 금액은 약 57억 원 수준이었죠. 이를 비교해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배 이상의 계약을 따내며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히림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 업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이전부터 민주진영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 내역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과 특정 업체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집무실 간저 이전 공사 관련 설계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불법적인 과정이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민주진영에서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연계된 주요 프로젝트에서 투명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는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태연구소와 관련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차례 고발과 경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 경남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확한 확인이 되지 않은 전화번호를 사용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들이 과연 충분한 처벌을 받았는지, 고작 과태료와 경고 처분으로 끝난 점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의혹이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미래한국 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고 이에 따라 벌금형 및 경고를 받은 사실이 주목됩니다. 2019년 경남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 당시에도 불법 여론조사로 고발되었고 이후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는 비슷한 방식으로 2020년과 2022년에도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해 또다시 적발되었고 2021년 서울 강남 지역구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2020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부부의 영향력 아래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미래한국 연구소는 2022년 대선 직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제도와 그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사례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명확히 규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 여러 의혹과 논란이 얽힌 중요한 정치적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고, 연구소 측은 자신들은 단순 자문 역할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녹취록에서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한국연구소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나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서울 집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높다는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보수 진영에서는 집값 상승을 문제 삼아 공격했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조용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정치적 공방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장성철 소장이 정말 엄청난 일이 터질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여권과 야권 사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서 태균 씨가 그녀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메시지가 김건희 여사에게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개된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국정감사와 향후 정치적 논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및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더 큰 문제들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명태 씨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증거, 즉 증언과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다면 태균 씨가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천 개입 의혹이 더 큰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것처럼 마치 큰 폭풍이 몰아치면서 정세가 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공천 개입 문제는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보일 만큼 더 큰 사건들이 곧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정치권 내에서 공천 문제를 넘어서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포착되고 있어 앞으로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이나 개인적인 메시지에 대한 논쟁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 이상의 사건들이 정치권의 중심을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구도가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향후 나올 폭로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